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6월 24일 종가가 1시간 후면 끝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증시가 모처럼 심하게 좀 조정을 겪고 있네요. 일단은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미국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레버리지 ETF들이 거의 다 소위 말하는 어텐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에서 1, 2등급을 유지하는 ETF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하게 조정을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동성이 공급돼서 증시는 다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한번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그 다음에 공포지수 이걸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 속에서 일봉 중전량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일봉 중전량을 갖고 유지하면 대박이라 했는데 이 조정 속에서도 3등급 정도는 되지만 일봉 중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를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우가 감염에 대한 확산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가 2.59% 하락했고요. S&P 500이 2.58% 하락했고 나스닥도 2.23% 하락했습니다. 핀비트 차트도 완전히 빨간색 1변도네요. 녹색이 거의 없습니다. 딱 보니 이 녹색이 딱 하나 눈에 딱 띄는 게 GILD, 길레어드 사이언스네요. 유일하게 이거 렘데시비를 개발한 바이오 업체죠. 이것만 녹색이 눈에 띄고 거의 빨간색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포지수부터 봐보겠습니다. UVXY 글로벌 증시 공포지수가 이게 급등을 하고 있나요? 12.5% 올랐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공포지수가 이렇게 오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겠죠. 한번 미국을 봐보겠습니다. SPXL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7.75% 하락했습니다. 미국 S&P 500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한국을 봐보겠습니다. 코르 1.29%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났습니다. 한국은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봉에서 중전량 기준은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리고 오르는 것이 지금 안전사상 쪽에 오르는데 미국 국채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EMF 주가가 급락하니까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78% 올랐고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국채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자금이 미국 국채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주말에 제가 매매 기법에서 일봉 중전량 종목은 대박이고 일봉 중전음 종목은 쪽박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 혹시 안 보신 분은 여기 매매 기법에서 일봉 중전량은 대박, 일봉 중전음은 쪽박 이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일봉 준정량이 대박이라는데, 이 중이란 것은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다. 중간선이란 것은 전환선, 기준선, 21선 중에 중간에 있는 선이다. and 전이란 것은 전환선이 상승한다. 그 다음 양이란 것은 캔들이 양봉이거나 또는 그 DMI 지표에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고 and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일 때 이 일봉 중전양 조건을 만족하면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 3등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 중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제가 딱 보니까 9종목이더라고요. 한번 이게 이제 이번 조정이 끝나면 이 일봉 중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지도주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속에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CHAU 중국 CSI 300 2배 레버리지입니다. 1.29% 하락을 했고요. 분봉에서 그 어텐션 신호입니다.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가 그 중간선 위에 있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으면서 MACD 오실레이터가 양보하는 일봉 중전량 종목입니다. 중국 강하네요. C웹을 가보겠습니다. C웹 중국 IT기업 3배 레버리지입니다. 2.99% 하락했습니다. 그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입니다.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일봉 중전량 요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3등급이라 하지만 그 상당히 반등 시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INDL 인도 3배 레버리지입니다. 6.07%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와서 3등급 중립입니다. 다시 일봉을 와보면 이것도 일봉 중전량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에도 인도도 한번 유심 깊게 그 공포지수가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인도도 유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가서 일봉 중전량 종목을 유지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입니다. LABU 6.89%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왔습니다. 3등급 중립입니다. 일봉에서 다시 가보면 이것도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서 MACD 오실레이터 양봉입니다.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봉 중전량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유심 깊게 봐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3등급 종목은 다 매도했는데 일봉 중전량 종목이 나온 3등급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EIV 3.91% 하락을 했고요.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3등급 중립입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중전량 요건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팡 플러스를 봐보겠습니다. FNGU 6.81%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를 했네요. 일봉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까스로 일봉 중전량 조건을 가까스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팡 플러스도 3등급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강하다는 뜻입니다. 금강기업을 가보겠습니다. NUGT 금강기업 2배 레벨입니다. 4.26% 하락을 했고요.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와서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다시 가보면 일봉 중전량 요건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NGT도 크게 죽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국 업종별 ETF에서도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가 일본 중전량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입니다. 0.46% 상승을 했고요.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중전량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BDRY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지수를 갖고 ETF한 1배 레버리지입니다. 9.11%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서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면 3등 중립인데도 불구하고 일봉 중전량 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고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서 엔드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인 BDRY도 3등급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전량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미국 일자 기준으로 2020년 6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변동성 확대 가속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하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달러는 중립인데 달러 지수가 이렇게 또 상승 추세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지속되네요. 원자재 상승에도 불리한 방향입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하락 방향입니다.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한국 에너지화학, 한국 IT는 2등급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 한국 증시에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에너지화학이나 IT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조정 속에서도 에너지화학은 그래도 중전량 종목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중국 CSI 300, 인도,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닥은 3등급 중립입니다. 대부분 이 중립이 되는 게 중정량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정량도 유지하지 못하는 종목은 대부분 하락 추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S&P 500, 유로스탁스 50, 일본, 중국, 홍콩 H, 브라질, 이머징 마켓은 4등급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러셀 2000은 5등급 쪽박 배등으로 하락 중입니다. 중정량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 4등급이나 5등급이 되고 그나마 중정량 요건을 유지하면 상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반등을 한다면 이 3등급인 종목을 갖고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금값이 안전자산으로 1등급입니다. 구리는 그래도 선방했네요. 2등급입니다. 원유하고 아연이 3등급 중립입니다. 니켈, 은, 팔라듐, 천연가스는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화는 그래도 가까스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는 3등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N은 3등급, 달러는 4등급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함께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정의 별미는 코비드19 확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완전히 그냥 아주 강하게 상승한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는 봐야 된다. 만약 반등을 한다면 일봉 중전량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일봉에서 캔들이 양봉 또는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서 AND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인 이런 종목을 갖고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종목들이 현재는 3등급이지만 만약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면 지도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갖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픽스를 하고 미국 국채를 갖고 일부를 사 놓았습니다. 대신 일봉 중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중립이라도 팔지를 않고 이 종목을 해칭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 국채하고 공포지수를 갖고 같이 사 놓아서 해칭을 조금 하였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